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종양내과 전문의 강진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몸 어딘가를 긁적긁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최근에 여기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하면서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졌나 보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알레르기인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이 병원에서 수천 명의 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몸이 간지러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도 찾아보고 해외 연구 자료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나와 가까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몸 전체가 이유 없이 가려운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6배나 높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는 암 환자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가려움을 먼저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분들 중 거의 절반이 몸이 간지러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암 진단받기 6개월 전부터 등이 미치도록 가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아, 그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의사 선생님, 몸이 간지러우면 다 암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가려움증의 99%는 단순한 피부 문제나 알레르기, 건조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1%입니다. 그 1%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반적인 가려움증과 위험한 가려움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가려움증이 위험한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총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이 뼛속까지 간지러운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가려움증은 어떠세요? 모기에 물렸을 때처럼 피부 표면이 간지럽죠? 긁으면 시원하고요. 그런데 위험한 가려움증은 완전히 달라요. 환자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뭔가 피부 속 깊숙한 곳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마치 뼈 속까지 간지러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피부 표면이 아닌 안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둔하고 답답한 가려움이라면 주의해야 해요. 또 다른 분은 손톱으로 긁는 게 아니라 젓가락이나 뜨개 바늘로 깊숙이 긁고 싶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속성으로 3주의 법칙이라고 해요.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우면 며칠 정도 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좋아지잖아요.
알레르기도 원인을 피하거나 약을 먹으면 일주일 내에는 나아지고요. 그런데 위험한 가려움증은 최소 3주 이상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계속돼요. 국제암연구기관에서도 3주 이상 지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 3주일까요? 우리 몸의 피부 재생 주기가 보통 28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주면 거의 한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가렵다는 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시간성으로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에요. 이것도 정말 특징적인데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 밤이 되면 유독 심해져요. 73세 유복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는 바쁘게 지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미치도록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긁고 또 긁고. 왜 밤에 더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암세포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들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어서예요. 특히 밤에 더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밤만 되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시면 저는 더 꼼꼼히 살펴보게 돼요. 네 번째로는 반응성인데 아무것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우면 보습제 바르면 좋아지잖아요. 알레르기성 가려움증도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완화되고요. 그런데 위험한 가려움증은 뭘 해도 안 좋아져요. 선생님,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증 크림도 발라봤고,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도 발라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건조성, 가려움증은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면 3일에서 7일 이내에 80% 이상 개선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5번째는 국소성, 딱 여기만 가려워요. 암 증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가려움증은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전신이 다 가려운 게 아니라 딱 등 이 부분만, 딱 발바닥, 이 부분만, 딱 종아리 앞쪽만 이런 식으로 아주 한정적이에요. 59세 장기연 환자분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바닥 크기만큼의 등 부위만 계속 간지러워요. 그 옆이나 아래쪽은 전혀 간지럽지 않은데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5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가려움증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였던 경우들입니다. 79세 김기택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지쳐 보이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등 한가운데 부분이 미친 듯이 가려우셨다고 합니다. 뭐가 난 것도 아닌데 안에서부터 간지러웠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생각하셨지만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낮에는 좀 괜찮다가 밤만 되면 정말 미치도록 가려워서 등을 벽에 비비고 효자손으로 긁어대도 시원하지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등을 보니까 정말 긁은 자국만 잔뜩 있고 피부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문질해 보니 요즘 입맛이 없고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뚝딱 하셨는데 요즘은 반 공기도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며칠 전에는 부인께서 눈이 좀 노래 보인다고 하셨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등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 식욕부진, 소화불량, 황달. 이 조합은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CT와 MRI,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정말로 췌장 머리 부분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몸 안에 고입니다. 이 담즙 성분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부, 특히 등 부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과 등 부위는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통증이나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74세 윤효정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무좀에 걸린 것 같다며 발바닥이 너무 간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일반적인 무좀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 간지러웠는데 점점 발바닥 중앙 쪽으로 퍼져가면서 지금은 발바닥 전체가 간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발가락 사이나 발등은 전혀 안 가려우고 딱 발바닥만 가려웠다는 점입니다. 무좀약도 발라보고 발 전용 크림도 발라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발을 살펴보니 정말 특이했습니다. 무좀이라면 보통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각질이 일어나는데 할머니 발은 피부가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뭔가 기어 다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며 가스도 자꾸 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쉽게 피곤해지고 며칠 전에 거울을 보니까 눈 흰자위가 좀 노래 보이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해본 결과 역시 지방 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담도까지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제대로 해독되지 못합니다. 이런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특히 신경이 많이 몰려있는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질환 환자들 중에는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미치도록 간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할머니는 간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발바닥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9세 신창기 어르신의 정말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요즘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니 계속 머리를 긁고 계시더군요. 몇 달 전부터 머리가 미치도록 간지러우셨다고 합니다. 비듬이 있나 해서 비듬 샴푸도 써보고 두피 전용 토닉도 발라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서부터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개미가 두피 안쪽을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지러워지는 것 같으며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두피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발진도 없고 각질도 없고 염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감기도 아닌데 자꾸 열이 나는 것 같고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3kg 정도 체중이 빠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 보니 혈액 질환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 정말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나왔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비정상적인 백혈구들이 마구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신경이 예민한 두피 부분의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항암 치료를 받으신 지 2주 만에 두피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가끔 외래로 오실 때마다 그때 머리 가려운 걸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6세 이기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미치겠다며 혹시 하지 정맥류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종아리 앞쪽, 정확히 말하면 무릎 아래쪽부터 발목까지 앞쪽 부분만 간지러우셨다고 합니다. 뒤쪽이나 옆쪽은 전혀 안 가렵고 딱 앞쪽만 가려우셨습니다. 다리를 살펴보니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다거나 부어 있다거나 색깔이 변했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됐다고 하시며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생각하여 걷기 운동도 해보고 다리 마사지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정말 미치겠다고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종아리 앞쪽이 미치도록 간지러워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고 결국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문진 결과 요즘 밤에 잠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감기 기운도 없는데 열이 나는 것 같으며 온몸이 나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 옆쪽이 좀 만져지는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목을 만져보니 정말로 림프절이 커져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도 확인해 보니 여러 곳에 림프절이 부어 있었습니다. CT와 조직 검사 결과 호지킨 림프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인 림프계에 암이 생기는 병입니다.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특히 다리 부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종아리에 이상한 가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35%까지가 다리 부위의 가려움을 초기 증상으로 호소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도 치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종아리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위들이 있어요. 가슴이나 유방 주변이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염증성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 암은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고 림프관이 막히면서 가려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가 계속 가렵고 따갑다면 대장암이나 부인과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 질환과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한쪽 팔이나 다리만 가려운 경우예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부위 근처에 종양이 있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가려움증이 있어요. 먼저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고 크림이나 연고로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가려우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피부는 멀쩡한데 뼛속까지 간지럽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가려움증은 몸속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등 한 부분이나 발바닥 특정 부위처럼 아주 좁은 범위만 가려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야간 발한,
만성 피로가 있거나 눈 흰자위가 노래지고 림프절이 부어 있다면 더더욱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가려움증 일지를 쓰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하루 두세 번 꾸준히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실내 습도도 50에서 60%로 유지하시고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2번 정도 종합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관리법은 일반적인 가려움증에 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가려움증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그때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도 좋고 완치 가능성도 훨씬 높아져요. 암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조기에만 발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소한 것 같아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병원에 가보는 게 정답이에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주 이상 지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 밤에만 심해지는 가려움증, 피부는 멀쩡한데 안쪽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려운 증상,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전혀 호전되지 않는 가려움증.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100세와 함께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